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윌비스 공무원 학원 한국사 테마 특강인데 역사서를 완벽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역사서 되게 학생들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그냥 이 수업만 들으면 역사서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서 테마 특강은 한번 꼭 들으시고 이게 괜찮았다면 테마 특강 뭐 성리학, 실학 그렇게 하고 이제 불교, 발전사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역사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 바로 그냥 고려 역사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일단 역사서를 총정리할 때 지금 이제 역사서 총정리해요. 근데 이 역사서술 방식 이걸 모르고 그냥 역사서를 들어간다.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문제 밑에까지 안 나오는데 기전체, 편년체, 기사볼말체 그 밑에 강목체가 있어요. 요 네 가지 서술 방식만 알면 어느 정도냐? 역사서 문제 그냥 요것만 알아도 3분의 1 정도 풀릴 때가 있어요. 3분의 1 정도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술 방식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일단 역사서술 방식을 공부해요. 자, 또 하나, 이제 시대별 주요 역사서. 근데 대개 학생들은 여기에만 신경 쓰지, 이건 신경 안 쓰더라고. 근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해. 왜냐? 이게 기본 프레임이거든. 프레임을 모르고 바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시대별로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게 확장이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못지않게 이게 중요하고 우린 지금 그걸 할 거예요. 역사서술 방식. 자, 여러분들 대본의 역사서는 자, 서술 방식이 무슨 체일까요? 아니죠. 자, 편년체죠. 재밌었어요. 자, 여기 스튜디오 강의지만 어쨌든 청강 학생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걸 얘기하지. 기전체. 자, 대본의 역사체는 무슨 체다? 편년체입니다. 편년체는 우리가 보는 대본의 역사체가 시간순으로, 그냥 시간순이에요, 시간순. 그러니까 어느 왕 몇 년에 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1391년에 뭐가 있고, 1월달에 뭐가 있고, 2월달. 그냥 시간 순서대로예요. 대본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대본의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힌트를 준다면, 자, 저료로 끝난다. 그 다음에 통감이 들어가 있다. 실록으로 끝난다. 그러면, 자, 거의 99% 무슨 체다? 편년체예요.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알아둬야 돼요. 통감 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통감 강목. 그건 편년 시간 흐름 순으로 했지만, 이 강목이란 말 들어가면 성리학적 역사식에 따라서 역사를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성리학적 역사식이다. 자, 그래서 편년체는 시간 흐름이고 전료, 통감, 실록이 있으면 그건 다 편년체다. 거기다. 그럼 문제 볼게요. 고려왕조실록. 자, 무슨 체다? 편년체. 조선왕조실록? 편년체. 고려사전록? 편년체. 삼국사전록? 편년체. 동국통감. 여러분들 그냥 그거 넣으면 편년체예요.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뒤에 있지만 이거 뒤까지 왔다 갔다 하기엔 좀 그러니까 강목체라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게 이제 네 가지 기본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시험에 잘 나온 게 또 기전체야. 기전체는 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전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쓸게요. 이거는 인물을 좀 강조하는 거고, 기사본말체는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건.
그리고 강목체는요, 여러분들 이거 강목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리학적 역사식. 자, 성리학적 역사식이에요. 그래서 강목체. 그래서 기전체는 인물을 중심으로, 편연체는 시간순으로, 기사본마체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보세요. 기전체라는 건 기본 구성이 본기와 열전이에요. 자, 그래서 잘 봅시다. 본기 그리고 열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낫겠다. 자, 본기, 열전. 그럼 이게 기전이에요, 기전. 자, 그래서 본기란 건 뭐냐?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활동했을 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다? 열전. 자, 그래서 무슨 체라고 그런다? 기전체. 그래서 여러분들, 기전체 효시는 사마천의 사기예요. 사마천의 사기고, 그러면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썼어요. 무슨 사기가 될까? 삼국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전체 효시는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전체 효시는 사기다. 그리고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쓰면 뭐다? 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료 같은 데 보면은, 이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그러면 그냥 기전체예요. 자, 그리고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썼다. 삼국사기지 뭐. 자, 그래서 기전체인데, 그 기전체 작품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삼국사기, 고려사. 요거는 이제 띄어쓰기의 문제인데, 이게 띄어쓰기. 삼국사기, 고려사,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동사, 해동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무슨 역사? 해동역사. 요 네 개는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우리나라 최초의 기전체는 삼국사기예요. 자, 시작.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해동역사. 이게 바로 기전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떤 애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동사가 많아요? 이종의 동사가 있고 그 외에도 허목의 동사가 있어요. 어쨌든 다 기전체예요. 그리고 많은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사, 우리나라 역사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 자, 그래서 요거는 기전체다.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해동역사는 기전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제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왕을 본기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인물을 열전했어. 근데 삼국사기가 객관적으로 김무신을 썼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 치우쳤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열전편에 신라 인물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합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신라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신라 김유신 편 정도가, 신라 김유신 한 인물이 백제 모든 인물의 거의 반 정도가 되는 거지. 당연히, 자, 어느 나라 중심으로 썼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전체는 왕의 이야기인 본기와 그 당시 활동했던 인물들에게는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삼국사는 그런데 고려사가 문제야. 자, 고려사는 고려 역사의 바이블이에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국 역사의 바이블은 무슨 사기다? 삼국사기예요. 그리고 고려 역사의 바이블은 뭘까요? 고려사고, 조선 역사의 바이블은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자, 모든 거는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정사라 그래요. 정통 역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얘기해요. 삼국 유사도 있잖아요. 삼국 유사하고 삼국사기가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디테일이 틀려. 그건 무조건 삼국사기예요. 자,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역사책도 딴 게 많아요. 근데 무조건 무슨 사를 우선으로 한다? 고려사 우선으로 하고, 조선에 대한 얘기도 딴 것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무슨 왕조실록 우선으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 바이블이라고 보면 돼. 각 시대의 바이블. 그리고 삼국 유사는
이제 만약에 삼국사기 없는 내용이 있다. 그럼 이거 삼국유사 내용을 추신하면 된 거죠. 취해서 신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인데 또 조선의 야사모음집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실기술이다? 연려실기술. 요런 것들은 이제 미리 얘기했지만 보통 야사들은요, 기사본말체라 그래요. 기사본말체로 본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쩌면 야사들은 사건으로 보통 얘기되거든요. 그래갖고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은 여기 기사본말체가 있어요. 기사본말체. 기사본말체는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 정해갖고 그 사건의 시작과 끝을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이야기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삼국유사에 처용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되게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 그리고 이제 이 처용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딱 집에 들어왔는데 방에 딱 방문을 열어보니까 내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내 와이프가 자는데 다리는 4개야. 저 2개는 내 와이프 건데 이 2개는 누구 걸까?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재밌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처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이런 야사모음집이 뭐냐? 삼국유사. 그러니까 처용의 이야기를 우화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쓴 거예요. 이런 건 보통 무슨 본말체다? 기사본말체. 사건을 그 시작과 끝을 쓴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옛날 동화 같은 데 보면 딱 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딱 이렇게 끝나잖아. 자, 그런 게 보통 기사본말체예요. 그래서 요 2개도 좀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야사가 삼국유사하고 연려실기술. 자, 당연히 이거는 무슨 본말체로 본다? 기사본말체.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 기사 쓰듯 그 시작과 본말을 정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사본말체는 그냥 격가지로 알아두시면 돼요.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기사 쓰듯이. 자, 그렇게 하고 기전체 하다 말았는데 요 고려사가 문제인데 삼국사기는 어차피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왕 때 쓰였을까? 고려 인종 때 쓰였어요. 김부식이가. 근데 고려사는 어느 시대에 쓰였냐? 조선에 쓰였어요.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에 이제 문종 때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요때 잘 알아둬야 돼요. 고려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고려사는 조선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를 떠받들죠? 중국. 그래서 조선에서 쓴 고려사란 역사책에는 우리 왕을 여기다 안 써요. 왜냐? 어떻게 우리 왕을 본게 쓰냐? 우리는 중국 주변국인데. 그래서 본게도 안 쓰고 우리는 중국 주변의 나라, 제후국이다 해서 세가란 편을 여기 가운데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왕은 자, 그러니까 고려 왕들은 세가에다 써요. 자, 이러면은, 조선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자, 우왕과 창왕이 있어. 자, 우왕과 창왕은 이 세가에다도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디다 써버린다? 열전에 써. 이 얘기 뭐냐? 우왕, 창왕을 왕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네들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열전편에다 써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 나오면, 자, 고려 왕은 세가에다 쓰고, 우왕, 창왕은 열전편에 썼다면 무조건 고려사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쓴 고려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왕은 세가에다 쓰고, 그 다음에 우왕, 창왕은 열전편에 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니네들이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잖아. 그러면 고려 말은 좋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좋게 써야 되거든? 최악으로 써야지. 진짜 최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장군께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을 건국했다. 그래야지 아름답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고려사는 이런 게 있다. 우왕창왕은 아예 열전편에 넣었다. 그런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동사, 해동 역사. 다시 요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무슨 역사? 해동 역사.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편년체는 아까 얘기했어요. 절요통감실록. 자, 조선왕조실록 무슨 체? 편년체. 삼국사전료 편년체. 동국통감 편년체. 되게 쉬워요. 자, 그리고 기사본말체 아까 얘기했죠. 사건에 그 기사 쓰듯 쓰는 거.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본말을 쓰는 거.
그거고, 보통 야사, 연료실 기술과 무슨 유사다? 삼국 유사죠. 자, 그리고 강목체란 건, 이거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난데, 저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앞으로 볼게요. 강목체라는 거는, 자, 무슨 학적 역사식이 들어간 거다?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성리학적 역사의식이 들어간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가 없네. 그냥 넘겨야겠다. 요거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강목체를 쭉 설명하려고. 자, 기전체 작품들. 요게 시험에 아까 잘 나온다 했어요. 기전체 작품. 자, 삼국사회가 현재 정한 가장 오래된 기전체 사서이고, 고려산 고려역사 기전체를 기록했다. 자, 그리고 이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자, 세가에다가 고려왕의 역사를 기록했고, 자, 우왕과 창왕은 인물편인 열전에 기록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됐고, 아까도 했지만, 허목의 동사, 이종의 동사하면 그냥 기전체예요. 그 다음에 해동 역사도 기전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기전체는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는 거고, 강목체예요. 강목체는 여러분들, 성리학적 역사식이에요. 그래서, 강과 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은 저런 거예요. 어떤 개요. 그리고 목은 자세한 기술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거 개요. 어떠한 일의 개요? 목은 자세한 기술. 이렇게 강과 목으로 나눠서 기술하는 건데, 여기에는 무슨 학적 역사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요. 세계에서 최초로 강목체를 쓴 사람은, 자, 당연히 무슨 학을 만든 사람일까?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지.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의. 워낙 뛰어나니까 주자라고 불리지, 나중에. 자, 주자가 쓴 자치통감, 뭐다? 강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치통감은, 자, 편년체일 거 아니야. 시간 순서대로 쓴 편년체의 책을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치통감은, 자, 여기서 되게 쉬운 거죠. 당연히 주의가 강목체를 최초 썼겠지. 왜냐? 강목체한 건 무슨 학적 역사식이 있다? 성리학적 역사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강목체를 쓴 거는, 자, 민재 본조 편년 강목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언제 들어왔어요? 원간섭기. 자, 무슨 왕 때 처음 들어왔다? 충렬왕 때 처음 들어와요. 안양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그럼 그전에는 강목체는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야. 그전에 강목체가 없어요. 그리고 최초의 강목체는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이고, 자, 그리고 여기 안정복에 무슨 강목이 있다? 동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해요. 아까 허목의 동사, 그 다음에 이종의 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따진 책이야. 그럼 동사 강목이지. 그래서 예전에 진짜 이런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내가 어처구니 없게 해서 틀린 놈들이 많은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딱 시험에 주고 1, 2, 3, 4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 우리 역사의 정통을 논한 거거든요. 우리 역사의 정통. 근데 이렇게 나왔어. 성리학적 역사의식을 배제하고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이야기했다. 전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친 거지. 왜냐하면 강목이라는 말 자체가, 자, 강목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학적 역사의식이다? 근데 이거를 맞았다 쓰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 이 얘기는 뭐냐? 개념조차 없다는 얘기지. 왜냐? 강목이라는 건 무슨 학적 역사의식이 들어간 거죠? 성리학적 역사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기본을 모르니까 애들이 틀리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덧붙여 얘기하면은 여기에 자치통감 강목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앞에를 보면은요, 삼화강에 무슨 통감이 있다? 이거를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따진 거예요. 삼화의 자치통감. 근데 이제 보통 기전체의 기원은 삼화천의 사기,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건 사기니까 삼화천의 사기, 우리는 되게 편하죠.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썼다면 무슨 사기가 된다? 삼국사기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그 사마강의 자치통감, 이거를 이제 통감, 자,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분석한 게 자치통감 강목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기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편년체가 가장 오래된 역사소설 방식이에요. 이거 상화방보다 이게 더 빠른데, 원래 이제 기전체 효시, 편년체 효시는요, 노자가 쓴 춘추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떻게 보면 효시는 편년체가 가장 오래됐다. 노자가 아니죠. 아유, 큰일 날 뻔했어. 공자 쓴 춘추죠. 공자 쓴 춘추. 그래서 저게 제일 빨라요. 근데 저 때까지는 그래도 그 서술 방식이 약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이때 이제 거의 편년체가 거의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게 더 빠르다. 그리고 사마강의 자치통감, 이 편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이 책을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분석한 게 자치통감 강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감 강목이란 말이 나오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책을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분석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통감. 보통 통감은 편년체예요. 시간으로 쓴 거를 한마디로 기사 쓰듯 썼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역사소설 방식 요 정도 갖고 알아두세요. 마무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시 기전체, 자, 본기 왕의 이야기와 그 당시 인물의 이야기. 자, 이렇게 나누고, 지하고 표는요, 뭐냐면, 이거 연표는 그냥 보통 표라고도 하는데, 그냥 연대표예요. 시간 흐름도. 그리고 지는 이제 그 당시 사회 문화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굳이 없어도 돼요. 요게 갖춰주는 게 기본이지. 자, 그리고 효시는 사마천의 사기다. 그리고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 쓴 건 삼국사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사, 동사, 해동 역사. 이렇게 되고, 이건 편년체는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순이다. 그리고 사마강의 자치통감이 있지만, 어쩌면 그 근본 시작은 공자의 춘추다. 그래서 이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체의 편년체예요. 전료, 통감, 실록을 끝나면. 그리고 기사본말체, 사건 중심. 사건을 그 시작과 끝, 본말을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야사에서 많이 쓴다. 이경의 연려실기술, 삼국유사, 기사본말체 본다. 그리고 강목체는 성리학적 역사의식이다. 그래서 강목체를 최초 쓴 사람은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다. 그래서 자치통감을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서술했어. 자치통감 강목. 자,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는 원간석기 때 들어오니까 원간석기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거지. 민재 본조편령 강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서술한 건 안정복의 무슨 강목이냐? 동사 강목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역사서 3분의 1은 영어 푸실 줄 안다.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옛날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한 4개 정도 역사서 딱 써주고 이 중에 다른 하나는. 그러면 뭐 전료, 자, 만약에 삼국사 전료, 통감, 그 다음에 뭐 고려왕조 실록이 있어. 그 삼국유사 있어. 그럼 무조건 삼국유사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역사서술 방식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역사서술 방식이 끝나고 이제 바로 역사서 들어간다. 그래서 역사서 총 정리해요. 자,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개성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했다. 중요합니다. 고구려 개성의식. 참고로 고려가 건국 초부터 고조선 개성의식을 뚜렷이 했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조건 틀려요. 왜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자, 삼국유사, 우리나라는 삼국유사에서 처음 무슨 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고조선. 이거는 원간섭기예요. 자, 무슨 간섭기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조선 개성의식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 초부터 아니에요. 고려 초부터는 고구려 개성의식이에요. 자, 초기에 자주의 역사식.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왜냐? 현재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거의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리서나 이런 것도 현존하지 않는 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7대 실록 정도나 그냥 딱 보면 되는데 7대 실록은 거래 침략으로 대부분의 기록들이 불타요. 자, 그래서 자, 예전에는 진짜 단답식 문제 나올 때 아주 십몇 년 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 7대 실록을 쓴 왕은 누굴까요? 1번 광종, 2번 성종, 3번 현종, 4번 목종. 근데 여러분들 7대 실록은 당연히 몇 번째 왕이 있었겠어? 8번째 왕이지. 태해, 정광, 경성, 목현. 현종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 자, 그래서 거란 침략이 불탔을 때 8번째 왕 현종이 다시 실록을 썼다. 그게 7대 실록. 앞에 7명 왕을 실로 썼다. 7대 실록. 그 다음에 가야 지방사. 가락국기 구금록. 이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 초기엔 이랬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고려 중기. 자, 고려 중기에는 삼국사기라는 게 있어요. 삼국사기. 자, 김부식, 인종 때 김부식. 인종 때 참고로 이자교의 난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묘청의 난이 일어나요. 그리고 묘청을 개경파가 진압하는데 그 개경파의 우두머리가 김부식이에요. 이제 묘청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써요. 자, 그래서 삼국사기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사기 전의 역사서는 현재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삼국유사 이전에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한 책 없어요. 그런 것만 머리에 잘 두면 돼. 자, 아까도 했어요. 삼국사에는 무슨 채다? 기전체. 자, 기전체의 효시는 사마천의 뭐다? 사기. 자, 기전체의 정사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고 유교적 합리주의 도덕사관. 그냥 객관적으로 썼다 그래요. 자, 그렇지만 김무신 자기가 되게 객관적으로 썼다 그래. 그렇지만 어느 나라 위주로 써버렸다? 신라 위주. 그리고 고조선이나 사마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삼국사기는 사만부터 기록했다. 무조건 틀려요. 그냥 삼국시대부터 기록했어요. 삼국시대부터. 그래서 신라 위주의 기록이고 고조선 사만 등은 기록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기전체.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자, 여기다 쓸게요. 삼국사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삼국사기가 있고, 자, 고려를 나누는 결정적 사건은 1170년에 무슨 정변이요? 무신정변이에요. 그 전까지는 삼국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삼국사기 얘기했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화되면 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상정고급예문. 상정고급예문은요, 여러분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서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 자, 저거는 이제 상정고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상정고문예문은 어떤 예절서예요. 좋은 예절에 대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인종 때 쓰였어요. 이것도. 인종 때 쓰였는데, 이게 나중에 무신정변 때 최후가 몽골이 쳐들어오자 강화도 도망가요. 그때 요거를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정고문 책을 갖고 최후가 금속알자로 28부를 찍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기록상으로 금속알자로 찍은 금속알자로 찍은 최초의 인쇄물이에요. 이게 1, 2, 3, 4.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상정고문예문은 인종 때 만들었고 최후가 이거를 강화도에서 무슨 활자로 다시 찍었다? 그래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거.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건 1377년에 직지 심체요절. 요거다. 그래서 저 상정고문예문은 역사서라기보다는 의례서고
참조는 하세요. 아, 인종 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서 다 씌었구나. 자, 그리고 이제 편년 통록인데, 편년 통록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두 번 나왔어요. 편년. 그리고 저걸 모르는 애들이 꽤 많아요. 자, 왜냐? 자, 여기는 무슨 종 때다, 지금? 인종. 자, 그리고 편년 통록은 어느 왕 때냐? 의종. 왕권이 땅에 떨어질 때예요. 왕권이 땅에 떨어지니까 어떠한 이 편년 통록은 뭐냐? 왕건의 조상부터, 그 다음에 고려, 이 전기 왕들까지 왕실의 어떻게 보면 왕조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편년 통록. 그래서 무슨 권관을 꾀하냐? 왕권관을 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고려 왕실의 권위 확보를 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좀 제가 좀 해놓은 게 요건 크게 썼어요.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참조하시라. 특히 요 편년 통록 예전에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다. 요즘 어쩌다 한번 가끔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라. 그리고 기억을 하면 돼. 이때는 왕권이 강했을까요? 땅에 떨어졌을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왕권 관리에서 저희 태조 왕건의 조상부터 이제 고려 전기 왕들까지 쭉 써놓은 거죠.